여러분 아침에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과일 주스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혈당을 폭발시키는 주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를 찾아오신 72세 김영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시리얼 한 그릇에 우유 듬뿍 부으시고 거기에 과일 주스까지 한 잔 마시셨죠.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됐어요. 아침 식사 후 2시간만 지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소파에 누워야 할 정도로 피곤하셨고 머리는 멍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배는 또 고프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까지 했어요. 김영숙 어르신은 이게 나이 탓인가 싶어서 그냥 참고 지내셨는데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왔다가 할머니 얼굴이 창백한 걸 보고 깜짝 놀라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당을 측정해 봤더니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측정한 혈당은 무려 200mg/dl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의 식후 혈당은 140mg/dl 이하여야 정상인데 김영숙 어르신은 당뇨병 환자 수준으로 혈당이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무섭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서 우리 몸속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계속 만들어요.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동맥경화가 되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병이 없는 분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당뇨인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1시간 혈당이 높은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최신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은 이미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 상태입니다. 절반이에요, 절반. 그런데 이 중 30%는 본인이 당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만 재기 때문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면 안심하시는데 정작 식사 후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김영숙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95mg/dl로 정상 판정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혈당 걱정 전혀 안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숨겨진 혈당 스파이크가 매일 아침 어르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혈당을 좌우합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먹으셨던 시리얼과 과일 주스 같은 음식들, 이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 중에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1위 음식이 있습니다. 계란도 아니고 감자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아침마다 피곤하시다는 어르신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공감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 힘내서 유익한 영상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영숙 어르신에게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린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아침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아침 첫 식사로 오트밀을 무조건 드십시오. 계란도 아니고 감자도 아닌 바로 오트밀입니다. 저는 김영숙 어르신에게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리얼 대신 오트밀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오트밀이냐고요? 오트밀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소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장을 지나가면서 당분이 혈관으로 쏙쏙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오트밀을 먹으면 이 베타글루칸이 소장벽에
끈적끈적한 막을 형성합니다. 마치 소장벽에 투명한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이 혈관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물리적으로 차단됩니다. 급하게 막 흡수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흡수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핵심 원리입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 연구팀이 당뇨 쥐를 대상으로 2주 동안 베타글루칸을 먹였더니 혈당이 30에서 40% 떨어졌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과체중 남성이 12주 동안 베타글루칸을 하루 7g씩 섭취했더니 체질량, 허리둘레, 내장 지방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고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트밀이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달달한 인스턴트 오트밀, 설탕 첨가된 거 절대 안 됩니다. 순수한 귀리로만 만든 오트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나 물에 불려서 드시고 여기에 블루베리 몇 알 정도만 토핑으로 얹으시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 식사 15분 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를 1에서 2스푼 드십시오. 여러분, 애플 사이다 비네거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김영숙 어르신에게 아침 식사 15분 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라고 했어요. 왜 식초를 마셔야 하냐고요?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빠르게 변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까지 늦춥니다.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죠. 미국에서 건강한 사람 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흰빵 50g을 먹기 전에 식초를 마셨더니 식후 혈당이 31.4%나 감소했습니다. 31.4%면 엄청난 수치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19에서 34% 향상되고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나왔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진다는 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취침 전에 사과, 식초 2스푼을 섭취하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4%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나 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반드시 물 200ml에 식초 1에서 2스푼 정도만 희석해서 드세요. 그리고 치아 에나멜 보호를 위해 빨대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먼저 드십시오. 김영숙 어르신에게 달걀 2개 또는 두부 반 모를 아침 식사에 꼭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의 70에서 80%는 하체 근육에서 소모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꾸 줄어들죠.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당을 태울 엔진이 작아지는 거예요. 엔진이 작으니까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고 특히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콜린은 노년층 뇌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인데 위 점막에 부담이 없고 이소플라본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안정화를 돕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2시간도 안 돼서 배가 고픈데 단백질을 먹으면 4시간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덜 찾게 되고 점심때 폭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동안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먹었던 시리얼과 과일 주스가 사실은 혈당 폭탄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신 겁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그동안 당을 잔뜩 먹고 있었구나.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독이었네요. 맞습니다. 시리얼은 정제된 곡물에 설탕을 잔뜩 입힌 거예요.
과일 주스는 섬유질을 다 제거하고 과일의 당분만 액체로 만든 겁니다. 이런 걸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30분 만에 급격히 치솟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 콘플레이크와 우유를 먹은 사람의 80%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보였어요. 반면 땅콩버터 샌드위치나 단백질 바를 먹은 사람은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적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오트밀, 식초, 단백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혈당 걱정되시는 분, 아침마다 피곤하다는 어르신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김영숙 어르신에게 알려드린 나머지 중요한 해결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트밀, 식초, 단백질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 고체 형태로만 드십시오. 김영숙 어르신이 그동안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마셨다고 했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과일 주스는 이제 절대 드시지 마세요. 대신 사과를 껍질째 씹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를 통째로 먹으면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껍질 속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염증을 제거해줍니다. 그런데 사과를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이 다 사라집니다. 팩틴도 없어지고 케르세틴도 줄어들어요. 남는 건 과일의 당분뿐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주스는 사실상 설탕물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연속혈 당측정기를 착용하고 누룽지를 먹었더니 식전 혈당 88에서 220까지 치솟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누룽지처럼 곡물을 갈아서 만든 음식은 탄수화물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과일 주스도 똑같아요. 액체 형태니까 위장을 순식간에 통과해서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거죠. 그럼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냐고요? 블루베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해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김영숙 어르신에게도 오트밀에 블루베리 한 줌 정도 얹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딸기, 사과, 체리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아침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식사를 시작할 때 올리브유를 곁들인 샐러드를 가장 먼저 드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김영숙 어르신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일부터 아침 식사 순서를 완전히 바꾸세요. 물 마시고 식초물 마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뿌린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달걀이나 두부 드시고 마지막으로 오트밀 드시라고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고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 올레산이 위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올리브유는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천연 완충제입니다. 그리고 녹색 잎채소는 천연 인슐린 촉진제예요. 시금치, 상추, 케일 같은 채소에는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고 식이섬유는 당분이 혈관으로 흡수되기 전에 방어막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식사 순서의 가장 앞에 샐러드를 두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순서로 먹게 하고 또 일주일 동안은 거꾸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채소를 먼저 먹은 경우 식후 1시간 혈당이 73.8mg/dl이 터나 낮게 나타났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 한 잔, 식초물, 올리브유 샐러드, 달걀이나 두부, 마지막으로 오트밀과 블루베리. 이 순서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그동안 드셨던 것들이에요. 첫째, 정제 탄수화물은 독약입니다. 흰빵, 흰쌀밥, 달달한 시리얼, 이런 건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는 주범이에요. 특히 누룽지도 조심하셔야 해요.
구수하고 소화 잘 될 것 같지만 백미를 갈아서 만든 거라 당질 덩어리입니다. 한 한의사가 직접 실험했는데 누룽지 먹고 혈당이 88에서 220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해요. 둘째, 액상당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일 주스, 설탕 탄 믹스커피, 탄산음료 이런 건 액체라서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섬유질도 없고 씹는 과정도 없으니까 위를 순식간에 통과해서 혈당을 폭발시켜요.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오렌지 세계에서 니가의 분량의 당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공복 커피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촉진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까지 자극해요. 기상 직후는 원래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여기에 카페인까지 들어가면 혈압이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커피는 아침 식사를 다 하시고 30분 뒤에 드세요. 그것도 블랙커피로요. 김영숙 어르신이 제 말을 듣고 정말 깊이 반성하셨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으신 거죠?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럼 저 이제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김영숙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루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김영숙 어르신의 새로운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드십니다. 미지근한 물로 200ml 정도요. 밤사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으니까 수분부터 보충하시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하루 1리터의 물을 마신 사람은 그 절반 이하로 마신 사람보다 고혈당 위험이 21%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나서 1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그 다음 6시 15분쯤 되면 식사 준비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때 식초물을 먼저 만드십니다. 컵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붓고 거기에 애플사이다 비네거를 1스푼 넣어서 잘 섞으세요. 빨대로 천천히 마시면서 식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식초물을 마시고 15분 정도 지나면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7시 정각, 본격적인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제 식탁에 이렇게 차려놓으십니다. 올리브유를 뿌린 샐러드, 삶은 달걀 2개, 오트밀 1그릇, 블루베리 1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샐러드부터 드십니다. 상추, 양배추, 방울토마토에 올리브유 1스푼 정도 뿌려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샐러드만 5분 정도 드시는 겁니다. 샐러드를 다 드시면 이제 달걀 차례예요. 삶은 달걀 2개를 천천히 드십니다. 소금 살짝만 뿌려서요. 달걀을 다 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오트밀을 드십니다. 오트밀은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불려서 끓이시고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서 드세요. 꿀이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식사를 마치면 7시 20분쯤 됩니다. 설거지를 가볍게 하시고 7시 30분부터는 집 근처를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식후에 앉아만 계시면 혈당이 급상승하는데 걷기만 해도 하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소모합니다. 인슐린 도움 없이도 근육이 알아서 당을 태우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 후 10분씩만 걸어도 아무 때나 30분 걷는 것보다 평균 혈당이 12%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김영숙 어르신의 완벽한 아침 루틴입니다. 물, 식초물, 샐러드, 달걀, 오트밀, 산책. 딱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면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실제로 김영숙 어르신도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만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요즘 오트밀 우유가 건강하다고 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많던데 오트밀 우유는 어떤가요?
아닙니다. 오트밀 우유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혈당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게 바로 오트밀 우유예요. 왜 그럴까요? 오트밀은 귀리로 만들죠. 귀리는 곡물이고 곡물은 전분입니다. 오트밀 우유는 귀리를 물에 갈아서 액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분 주스를 마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시중에 파는 오트밀 우유 대부분은 단맛을 위해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공복에 오트밀 우유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더 많은 당을 갈망하게 돼요. 대신 무가당 두유를 드세요. 두유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아몬드 우유나 견과류로 만든 우유도 좋습니다. 전분 함량이 매우 낮아서 포도당 수치 균형을 맞추는데 훨씬 좋은 선택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 먹어야 하죠? 과일은 식사 후 디저트로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어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이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식사를 다 하신 후에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위장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상태죠. 그 위에 과일이 얹히면 과당의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사과 반쪽, 블루베리 한 줌, 딸기 몇 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것도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요. 아침에는 과일보다 오트밀에 블루베리 조금만 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아침에 조금 드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는 언제 마셔야 하나요? 저는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시작되는데요. 커피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다 하시고 30분 뒤에 드세요. 그것도 블랙커피로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까지 자극됩니다.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블랙커피는 혈당을 올리지 않고 카페인의 대사 효과가 당뇨 예방에도 긍정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종류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것, 시럽이나 설탕이나 휘핑크림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 음료. 이게 문제예요. 그런 건 사실상 단 음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다 하시고 30분 뒤에 블랙커피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커피가 소화도 돕고 각성 효과도 주니까 오히려 좋아요. 김영숙 어르신이 이 루틴을 정확히 지키면서 2주가 지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먹고 나서 더 이상 소파에 쓰러지지 않아요. 점심때까지 힘이 넘치고 손 떨림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실제로 혈당을 측정해 봤더니 아침 식사 1시간 후 혈당이 140mg/dL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00mg/dL를 넘었는데 말이에요. 딱 2주 만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는 오트밀, 식초, 단백질 이 3가지를 꼭 챙기세요. 둘째, 과일 주스와 정제 탄수화물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건 혈당 폭탄입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가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혈당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영숙 어르신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지금 어르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 식초물, 샐러드, 달걀, 오트밀 순서로 아침을 드시고 식후 산책까지 빠짐없이 하십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더니 공복 혈당도 안정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어르신이 가장 행복해하시는 건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침 먹고 나면 피곤해서 손주들이 놀자고 해도 소파에 누워 계셔야 했거든요. 지금은 손주들이 유치원 끝나고 오면 같이 공원 산책도 하시고 주말이면 놀이터에서 그네도 밀어주십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김영숙 어르신처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